(1982년 7월) 베이징 시단 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만두가게에서 한 남자가 만두를 포장한다. 평소 만두를 즐기는 이 남자는 전시로 창화시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다. 남자는 그의 친구로부터 이 만두가게가 지역에서 가장 맛있다고 추천을 받았던 것이다. 긴 줄을 기다려 만두 10개를 포장하고 집으로 돌아와 만두를 먹던 전씨는 이상함을 느낀다. 돼지고기의 맛이라기엔 뭔가 이상했으며 의사인 자신에게 매우 익숙한 향이 느껴졌던 것이다. 이내 이 향이 자신의 병원에서 시체가 부패하면서 났던 냄새와 비슷한 향인 것을 느끼고 전씨는 만두 속을 유심히 살피게 된다. 만두소에는 노란 기름층이 보였는데 이는 돼지고기에선 볼 수 없는 사람의 기름층과 같은 색상이었다. 이에 놀란 전씨는 경찰에게 만두를 가져가 이상함을 알리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간다. 만두가게 주인은 라오성 40대 남자였다. 게으른 남자. 라오성은 학창시절 매우 게으른 성격임에도 성격은 급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딱히 장래에 무슨 일을 할지 몰랐던 그는 가족의 추천으로 베이징 인근에서 유명한 만두 맛집에서 가게 일을 도우며 만두 제조 기술을 배우는 학도공으로 취업하게 된다. 그의 스승이 운영하는 가게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만두 가게로 좁은 가게였음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 만두를 사 갈 정도로 유명했는데 라오성은 이 스승 아래 오랫동안 만두 기술을 전수받는다. 하지만 게으른 천성을 가진 라오성은 제대로 집중하여 기술을 배우지는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후 시간이 흘러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베이징 시단 지역에 자신의 만두 가게를 개업하게 된다. 베이징 시단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매우 번화한 지역으로 많은 점포가 몰려있는 상권의 중심이었다. 좋은 스승에게 기술을 배우고 좋은 자리에 가게를 냈음에도 라오성의 만두가게 평판은 그리 좋지 못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그의 가게 만두소는 그런대로 먹을만 했지만 만두피가 매우 딱딱했고 좋지 못한 향이 났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동 인구 덕인지 근근히 먹고 살 만큼은 벌이가 되어 장사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박의 비결. 1982년 초 매우 이른 아침 허름한 옷차림의 사내가 자전거를 타고 라오성의 가게에 오게 된다. 이 남자는 만두를 주문하여 먹게 되는데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맛이 없었던 라오성 가게의 만두피에 대하여 비난하며 빈정거렸으며 만두피를 뱉어내며 조롱하였다. 이를 본 라오성은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남자는 내 돈을 주고 산 만두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다라고 말하며 빈정거렸고 끝내 환불까지 요청하였다. 이에 라오성과 고성이 오가며 다투게 되는데 남자는 만두피를 모조리 쓰레기통에 버리며 만두소만 먹은 후 라오성과 만두를 크게 비난하고 자전거를 타고 떠나려 했는데 자존심이 상해 격분한 라오성은 가지고 있던 반죽 밀대를 가지고 남자의 머리를 가격한다. 남자는 힘없이 쓰러졌고 잠시 기절한 것으로 판단한 라오성은 남자를 가게 안 주방 테이블에 눕혀놓는다. 이때는 이른 시간으로 반죽 밀대로 남자를 가격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 라오성은 기절한 남자가 정신을 차리면 만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며 사과도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장사를 다 마칠 때까지 남자는 일어나지 못한다. 남자의 몸은 차게 식어 있었고 숨도 쉬지 않았으며 몸도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확인한 라오성은 남자가 사망한 것을 직감하였고 자신이 곧 살인죄로 경찰에 체포될 것을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이에 라오성은 이 남자의 시신을 몰래 불에 태워 사건을 은폐하려고도 생각하였으나 그곳은 베이징 시단 매우 번화한 곳으로 시신을 불태우면 나는 연기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여 불태우지 못한다. 하지만 이때 자신이 만드는 만두소를 떠올리게 된 라오성은 이 남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자신의 만두소에 넣고 판매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라오성은 남자의 시신을 훼손한 후 다진 고기를 만들어 만두소를 만들고 맛을 봤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색한 향이 났다고 한다. 이 향을 가리기 위해 라오성은 많은 양념을 넣고 조합하여 어색한 향이 나지 않는 만두소를 개발하게 된다. 내장은 기름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 잔해와 뼈 등은 가게 뒤뜰 남서쪽 구석에 묻어두고 그 위에 장독대를 올려 은폐했다고 전해진다. 다음 날 라오성은 여느 때와 같이 만두를 판매한다. 당연하게도 그날 판매한 만두의 만두소는 전날 시비가 붙었던 그 남자였다. 하지만 이날 가게는 유례없는 대박이 나고 손님들도 라오성에게 엄지손가락을 보이며 앞으로도 이 맛을 꼭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라오성은 처음에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연일 장사가 잘 되고 재방문 고객들도 늘어나매 이것이 인육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사실 변한 것은 고기뿐만이 아니었다. 많은 양의 재료를 사용하여 개발한 양념도 있었지만 라오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더구나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절약된다고 생각한 라오성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 사냥에 나서게 된다. 왜냐하면 서서히 재료가 떨어져 갔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재료가 된 피해자들. 인간 도살자가 돼버린 라오성은 새로운 재료가 필요했다. 이에 주변 인물들을 탐색하던 중 인근에서 목화솜을 타는 부부에게 눈길을 돌린다. 이 부부는 먼 외지에서 온 사람들로서 찾아오는 가족도 없었으며 내성적인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그리 활발하게 소통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부부였다고 전해진다. 이에 라오성은 이 부부가 사라져도 누구도 부부를 찾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고 이들을 타깃으로 정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화솜을 타는 부부 중 남편이 만두를 사러 라오성의 가게로 오게 된다. 만두를 내주며 라오성은 자신의 집에 2개의 이불의 목화솜을 새로 타야 한다고 말하며 오후 8시까지 집으로 오라고 유인한다. 이에 돈벌이를 얻게 된 남편은 기뻐하며 라오성의 집으로 가게 된다. 라오성은 집에 온 남편을 먼저 반중 밀대로 쳐 살해하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 남편이 솜을 타는데 도움이 필요하니 같이 가서 도와야 한다고 말하여 집으로 유인한 후 살해한다. 이들 또한 만두소가 되었으며 라오성의 가게는 계속해서 번창했다고 전해진다. 하루 평균 매출이 약 400에서 500위안 수준이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당시 중국 노동자층에 의해서 3개월치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라오성은 점점 더 인간성을 잃으며 돈에 미친 살인마가 되어간다. 특별한 손님. 창화시 인근에서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했던 전 씨는 만두를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일반 병원 의사가 아니라 법의학자였다는 말도 있다. 이때 그의 친구가 베이징 시단에 위치한 라오성의 만두가게를 추천한다. 전 씨는 매우 기대하며 라오성이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만두를 포장했다. 전 씨는 오후 햇살을 맞으며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만두를 먹는 것이 취미였는데 이날은 라오성의 가게에서 포장해온 10개의 만두와 함께 차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만두에서 특이하게 느껴지는 단맛과 함께 그에게는 매우 익숙한 부패한 시신의 향이 느껴졌던 것이다. 1980년대 중국 장례 문화는 정부에서 화장을 장려하였고 시신을 화장하기 전 잠시 인근 병원에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의사였던 전 씨는 부패 냄새에 익숙할 수밖에 없었고 만두에서 은은하게 나는 부패향을 포착해냈던 것이다. 이에 만두소를 유심히 살피던 전 씨는 돼지고기에서는 볼 수 없는 노란 기름층을 확인한다. 그의 경험상 만두소의 노란 기름층은 인간의 기름층 색과 같았고 이것에 놀라 만두를 들고 경찰서로 향한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며 만두소의 DNA 검사 의뢰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만두소는 인간의 DNA와 80% 유사했고 이에 심각성을 느낀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만두가게 사장 라오성 체포 작전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7월 16일 만두소 재료가 떨어져 가자 라오성은 새로운 만두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가게에 학도공을 뽑는다는 벽보를 붙였고 이에 대환이라는 남자가 라오성에게 찾아온다. 대환이라는 남자는 남들보다 조금 낮은 지능 탓에 주변 사람들이 멍청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전해진다. 이때 라오성 체포 작전에 돌입한 경찰들은 그의 가게 주변에 잠복 중이었고 라오성은 대환과 함께 가게로 들어갔다. 라오성은 대환을 제자라고 부르며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대환은 기쁜 마음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 탓에 잠을 뒤척였다고 한다. 경찰들은 라오성의 가게를 급습했고 마침 반중 밀대를 들고 대환의 방으로 향하는 라오성을 체포하게 된다. 그리고 가게 냉장고에서 냉동된 채 노란색을 띠고 있는
사람의 다리를 발견했다고 한다. 경찰은 라오성의 가게와 집을 수색하였고 모든 증거물들을 압수하였으며 이로써 라오성의 범행은 막을 내린다. 이후 라오성을 신문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라오성은 총살형에 처해진다. 당시 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 사건은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처형 또한 비밀스럽게 처리되었다고 한다.